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이어서 펄리파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파커가 에크로이드에게 쟁반을 내밀며 말했다. 그런 다음 그는 커피잔을 챙겨 들고 방에서 나갔다. 잠시 딴 곳에 가 있었던 나의 관심은 다시 에크로이드에게 돌아갔다. 그는 마치 돌로 변하기라도 한 것처럼 길쭉한 푸른 봉투를 응시하고 있었다. 다른 편지들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그가 속삭이듯 말했다. 그녀의 필적이라네. 지난밤 이걸 들고 나가 붙인 게 틀림없네.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그는 봉투를 찝고 두툼한 내용물을 꺼냈다. 그런 다음 날카롭게 위를 올려다보았다. 창문은 분명히 닫았겠지? 내가 놀라서 대답했다. 확실히 닫았다네. 왜 그러나? 오늘 저녁 내내 누군가 나를 엿보고 있다는 기묘한 느낌이 든다네. 이게 무슨... 에크로이드가 고개를 획 돌렸다. 나도 고개를 돌렸다. 우리 둘 다 누군가가 문의 빗장을 살며시 놓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나는 걸어가 문을 열어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신경이 날카로워진 모양이야. 에크로이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는 두툼한 편지지 뭉치를 펼치고는 낮은 목소리로 소리내어 읽었다. 사랑하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로저. 생명은 생명으로 대가를 치러야 하는 법이죠. 난 그 사실을 이제 알겠어요. 오늘 오후 당신 표정에서 그걸 알았답니다. 그래서 난 지금 나에게 열린 그 유일한 길을 가려고 해요. 지난 한 해 동안 내 삶을 지상의 지옥으로 만든 그자에 대한 처벌은 당신께 맡길게요. 오늘 오후엔 당신께 그자가 누군지 말하지 않았지만 지금 말할게요. 내겐 자식도 없고 가까운 친척도 없으니 내가 살인자라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 마세요. 로저, 진심으로 사랑하는 로저. 가능하다면 내가 당신께 저지르고자 했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약속한 때가 되었어도 결국 난 그렇게 할 수 없었을. 에크로이드는 손가락으로 편지지를 넘기려던 동작을 멈추었다. 셰퍼드, 용서하게. 하지만 이건 나 혼자 읽어야겠네. 그는 불안정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이건 나에게 보낸, 나 혼자만 보라고 보낸 편지니 말일세. 그는 편지를 봉투 속에 넣어 딱자 위에 올려놓았다. 나중에 혼자 있을 때. 내가 충동적으로 소리쳤다. 그러지 말게. 지금 읽게. 에크로이드는 조금 놀란 듯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내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미안하네. 내 말은 소리내어 읽으라는 뜻이 아니었네. 다만 내가 여기 있는 동안 끝까지 읽으란 걸세. 에크로이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중에 읽겠네. 하지만 나는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어떤 이유에서 계속 그를 종용했다. 최소한 그자 이름만이라도 읽게. 에크로이드는 원래 고집쟁이다. 어떤 일을 하라고 몰아대면 몰아댈수록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버틴다. 온갖 설득이 수포로 돌아간다. 그 편지는 9시 20분 전에 그에게 전달되었다. 내가 그를 떠난 것은 정확히 9시 10분 전이었고 그의 편지는 여전히 읽히지 않은 채였다. 나는 문 손잡이를 잡은 채 잠시 망설이며 무슨 잊은 일은 없나 하고 뒤를 돌아보았다. 빠뜨린 건 아무것도 없는 듯했다. 나는 고개를 내저으며 방 밖으로 나와 문을 닫았다. 순간 나는 파커 집사가 아주 가까운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당황해하는 듯했다. 그것을 보자 그가 문 앞에서 엿듣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얼마나 투실투실하고 새치름하며 기름기로 번들거리는 얼굴인가. 그리고 분명 에크로이드의 눈빛에는 의문스러운 무언가가 있었다. 에크로이드 씨는 특별히 방해받지 않길 원하시네. 자네에게 그렇게 일러두라고 하시더군. 내가 차갑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전 종소리가 들려온 것 같아서요. 그것은 너무나 뻔한 거짓말이란 난 대답할 필요도 느끼지 않았다. 파커는 나보다 앞서서 현관으로 나가서는 내가 외투 입는 것을 도와주었다. 나는 밤의 어둠 속으로 나왔다. 달빛은 흐릿했고 모든 것이 몹시 어둡고 고요했다. 내가 저택의 대문에 나서는 순간 마을 교회의 종이 9시를 알렸다. 마을을 향해 왼쪽으로 접어들었다. 순간 나는 하마터면 맞은편에서 오던 남자와 부딪힐 뻔했다. 이리로 가면 펄리파크가 되나요, 선생님? 낯선 사람이 거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사내는 모자를 눈 위까지 깊숙이 눌러쓰고 메뚜깃을 세운 채였다. 얼굴을 거의
아니, 전혀 볼 수 없었지만 젊은 사람 같았다. 목소리는 거칠고 무식했다. 여기가 바로 펄리파크의 대문이라고.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전혀 필요 없는 한마디를 덧붙였다. 전 이 부분이 처음이거든요. 내가 그의 모습을 보기 위해 고개를 돌렸을 때 그는 펄리파크의 대문을 지나 계속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이상한 점은 그의 목소리가 내가 아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떠오르게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게 누구인지는 생각나지 않았다. 10분 뒤 나는 집에 돌아왔다. 누이는 내가 왜 그렇게 일찍 돌아왔는지 무척 궁금해했다. 나는 캐롤라인의 궁금증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날 밤 일에 대해 이야기를 꾸며내야 했다. 하지만 그녀가 내 거짓말을 훤히 꿰뚫어보고 있다는 불편한 느낌이 들었다. 정각 10시에 내가 일어나 하품을 하고 자러 가겠다고 하자 누이도 마지못해 동의했다. 금요일 밤이었다. 나는 금요일 밤마다 시계 태엽을 감는다. 여느 때처럼 내가 시계 태엽을 감는 동안 누이는 스스로를 안심시키기 위해 하인들이 부엌문을 잘 잠갔는지 확인했다. 내가 2층으로 통하는 층계를 오른 것은 10시 15분이었다. 층계를 다 올라갔을 때 아래측 통로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베이츠 부인일 거야. 벨이 울리자마자 캐롤라인이 말했다. 유감스럽게도 그렇겠군. 나는 기운 없이 대답했다. 나는 계단을 달려내려가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내가 소리쳤다. 뭐라고? 뭐라고? 그럼 당장 가겠네. 나는 2층으로 달려올라가 가방을 집어들고 붕대와 손 같은 외과 처치에 필요한 물건들을 급하게 집어넣었다. 나는 캐롤라인에게 소리쳤다. 파커 전화야. 펄리파크에서 온 거야. 로저 에크로이드가 살해된 채로 막 발견되었대. 살인. 나는 지체 없이 차를 꺼내 펄리파크를 향해 속력을 내어 달렸다. 차에서 뛰어내린 나는 초조하게 초인종을 잡아당겼다. 잠시 동안 대답이 없어서 나는 다시 종을 울렸다. 이윽고 안전걸쇠와 사슬이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열린 문 앞에는 파커 집사가 전혀 동요 없이 평소의 무덤덤한 태도로 서 있었다. 나는 그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다. 어디 계신가? 내가 날카롭게 물었다. 뭐라고요, 선생님? 자네 주인, 에크로이드 씨 말일세. 거기 서서 날 바라보고 있지만 말게, 이 사람아. 경찰에는 알렸나? 경찰이요? 선생님? 경찰이라고 하셨나요? 파커는 마치 내가 유령이라도 되는 듯 나를 응시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파커? 자네가 말한 대로 자네 주인님이 살해되셨다면? 파커가 헉 하고 숨을 멈추는 소리가 들려왔다. 주인님이요? 살해되셨다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선생님. 이번에는 내가 그를 노려볼 차례였다. 자네가 내게 전화로 말하지 않았나? 아직 5분도 지나지 않았네. 에크로이드 씨가 살해된 채로 발견되었다고 말일세. 제가요, 선생님? 아니, 전혀 아닙니다. 선생님, 그런 일은 꿈에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모두가 장난이란 말인가? 에크로이드 씨에게 아무 일도 없다는 거지? 실례지만 선생님, 전화를 건 사람이 제 이름을 대던가요? 내가 들은 그대로 말해주지. 셰퍼드 선생님이십니까? 펄리파크의 파커 집사인데요. 당장 좀 와주셔야겠습니다. 선생님, 에크로이드 씨가 살해당하셨어요. 파커와 나는 서로의 얼굴을 멍하니 응시했다. 파커가 마침내 충격받은 듯한 어조로 말했다. 장난치고는 정말 심술궂군요. 선생님,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으시죠? 에크로이드 씨는 어디 계신가? 내가 불쑥 물었다. 아직 서재에 계시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숙녀분들께서는 침실로 올라가셨고 블런드 솔령님과 레이먼드 씨는 당구장에 계십니다. 잠시 들어가 에크로이드 씨를 봐야 할 것 같네. 그가 방해받지 않길 원하는 건 알지만 이 고약한 장난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서 말일세. 그가 무사하다는 것만 확인하고 싶군. 물론 그러시겠지요, 선생님. 저도 기분이 아주 이상합니다. 제가 방까지 따라가도 괜찮으시다면. 괜찮고 말고 같이 가세. 나는 오른쪽 문을 열고 들어갔고 파커가 내 뒤를 따랐다. 나는 에크로이드 씨의 침실로 통하는 작은 층계가 있는 좁은 통로를 가로질러서 서재에 이르러 방문을 두드렸다. 아무 대답도 없었다. 손잡이를 돌려보았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잠깐만요, 선생님? 파커는 체격에 비해 날렵한 동작으로 한쪽 무릎을 굽히고 앉더니 열쇠 구멍에 눈을 갖다 댔다. 열쇠가 구멍 안에 잘 꽂혀있네요, 선생님. 그가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안에서 말입니다. 에크로이드 씨가 문을 잠그고 잠이 드셨나 봅니다. 몸을 굽히고 살펴본 나는 파커 집사의 말이 맞다는 것을 확인했다.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군. 하지만 그렇다 해도 파커, 에크로이드 씨를 깨워야겠네.
에크로이드 씨의 입에서 무사하다는 말이 나오기 전까진 안심하고 집에 돌아갈 수가 없다네.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문 손잡이를 이리저리 돌리며 소리를 쳤다. 에크로이드, 에크로이드, 잠깐만 좀 보세. 하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나는 어깨 너머로 파커를 돌아보았다. 식구들을 놀라게 하고 싶진 않은데 내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파커가 복도를 가로질러 조금 전에 우리가 들어온 통로로 통하는 문을 닫았다. 이제 괜찮을 겁니다, 선생님. 당구실은 반대쪽이고 주방과 숙녀분들 침실도 마찬가지니까요. 나는 알겠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다음 다시 한번 요란하게 문을 두드리고는 몸을 구부려 열쇠구멍에 대고 거의 고함을 지르다시피 했다. 에크로이드, 에크로이드, 셰퍼드 1세, 문 좀 열게. 그래도 여전히 조용했다. 잠긴 문 안쪽에서는 여전히 인기척이 없었다. 파커와 나는 눈길을 교환했다. 이거 보게 파커, 난 이 문을 부숴야겠네. 아니, 우리 이 문을 부수세. 책임은 내가 지겠네. 그러시다면 선생님. 파커가 조금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꼭 그래야겠네. 난 정말 에크로이드 씨가 걱정되는군. 난 좁은 통로 주위를 둘러보고는 묵직한 참나무 의자를 집어들었다. 파커와 나는 함께 의자를 들고 문을 향해 돌진했다.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우리는 의자에 힘을 실어 잠금 장치가 있는 쪽을 밀어붙였다. 세 번째 충격에 문이 열렸다. 우리는 휘청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갔다. 에크로이드는 내가 방을 나오던 때와 같은 자세로 벽난로 앞에 놓이는 안락 의자에 앉아 있었다. 고개가 옆으로 떨궈져 있었고 외투깃 바로 아래에서 꼬아 만든 금속재 물건이 반짝이는 것을 똑똑히 알아볼 수 있었다. 파커와 나는 몸을 젖히고 앉아있는 그의 얼굴을 내려다볼 수 있는 지점까지 다가갔다. 파커가 날카롭게 헉 하는 소리를 내며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중얼거렸다. 뒤에서 칼로 찔리셨어요. 끔찍한 일이에요. 그는 손수건으로 땀이 밴 이마를 닦고는 단검의 손잡이를 향해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내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걸 만져선 안 되네. 당장 가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리게. 그런 다음 레이먼드 씨와 블런트 소령네에 또 알리게. 잘 알겠습니다. 파커는 땀이 밴 이마를 줄곧 닦으며 서둘러 방을 나갔다. 나는 필요한 한두 가지 조치를 취했다. 시체의 위치를 건들지 않고 단검의 손잡이에 절대 손이 닿지 않도록 조심했다. 단검 자루를 움직인다고 해서 얻어지는 건 없었다. 에크로이드는 얼마 전이긴 하지만 이미 죽어 있었던 것이다. 드디어라고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에크로이드 씨가 죽었습니다. 사건이 이제서야 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느낌이 드네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에크로이드 씨는 누가 죽였을까요? 에크로이드 사이렌 사건 기대해주세요. 안녕.